함께해 주실 전문가들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식 중에 필두로 첨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2차 전지 주식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 모으는 아이디어가 맞겠죠. 자, 엔캠, TMP,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다뤘었던 에코프로비엠과 LNF까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반등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보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바닥이 지나간 것일까요? 6% 넘게 오른 25만 1,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부터 함께 보고 가시죠. 자, 세 분 모두 바닥이 지났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첨보는 하늘이 내린 보물. 천보.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우리 이사님이 꽉 잡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먼저 살짝 얘기를 드리면은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그나마 버티던 섹터였고 그래서 지금 맞아요. 부각을 받는 게 이제 처음에 양극재 그리고 또 음극재 그리고 또 전해질 같은 경우는 살짝 또 기존에 하던 일이 있다 보니까 첨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LCD 식가격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세계 점유율 1위 하던 회사고요. 근데 이쪽이 아무래도 기존 전방 업황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단이 아직까지는 주된 흐름이다 보니까 전방 업황 안 좋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다가 이제 전액 쪽으로 점점 더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대한 증설과 나오는 분위기가 이제 막 교체가 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근데 당장 실적은 이쪽보다는 시각 관련된 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서서히 변화가 돼서 이제 안정적인 전액 쪽에 무게가 실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란 쪽에서 변하는 흐름들을 이제 서서히 나가지 않나라고 하는 쪽에서 다른 소재 쪽보다 좀 느립니다. 네. 하지만 매출 구조가 바뀌는 거 그리고 성향 바뀌는 거는 좀 체크를 하되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네. 또, 그냥 세 분이서 알아서 하시죠, 뭐. 네. 그럼 네. 잠깐 자리 좀. 네. 예. 네, 첨보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말씀을 다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쪽 시장 대비해서는 뭐 양극재가 강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첨보라든지 후성 같은 경우 이게 그 전액이나 전해질이 이 측면에서 조금 다른 요소가 있는데 둘 다 조금 비싼 주식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그 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통상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25년에 캐파를 통해서 저희가 시가총액을 환산을 하다가 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또 멀게 보기보다는 가깝게 해서 가깝게 보면서 이 실적을 환산하는데 첨보는 지금 또 비싸기는 해요. 아, 밸류에이션이요? 네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비싸기는 한데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시장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오를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이 바닥을 쳤다 측면은 오는 아닌 아니다.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이랑 같이 결부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시장이 오늘은 종가까지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바닥이라고 예단하기에 저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도 연결해서 시장과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시장의 뭐 반등에 대한 그런 요소가 추가로 나타날 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닥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고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있다면 시장이 빠질 때마다 사 모으는 게 현명한 전략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시장 정말 좋아질 때 그때 또 드라마틱한 상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 5의 의견을 주셨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그 삼성전자랑 삼성 SDI가 2차 전지 시장 진출 위한 TF팀 발족했다고 해서 시장에선 삼성카 관련 주식이라고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어떤 영향인지 지금 분석해 우선 볼까요? 이제 뭐
오늘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뭐 말씀드린 첨보나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주당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극소수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은 2차 전지 같은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기술주들이 또 먼저 지금 반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관련 밸류들 자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상향 조정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이쪽으로 좀 많이 발을 내미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저보고 삼성카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하게 되면 또 단독 보도인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 오늘 다른 언론사들도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도 네. 단독이죠. 네. 단독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군요, 언론님께서.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지금 죄송합니다. 네, 예. 어마어마한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 삼성카, 그러니까 예전부터 얘기 많았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잘할 텐데 왜 안 할까? 근데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테슬라를 뜯어봤다. 네. 뜯어본 거 가지고 일단은 좀 앞서 나간 거죠. 그걸 뜯어서 뭘 할지는 뭐 전장 쪽에 부품을 하려고 뜯어본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전장 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M&A 할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 대상이 전장 관련된 쪽이고 그거를 테슬라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전장 부품 쪽에 연관돼서 전장용 뭐 반도체건 이렇게 해서 테슬라 차를 뜯어봤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삼성카로 또 묶어간 거는 예전에 저희가 애플카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또 삼성카로 묶어가려고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M&A에 대한 뭐 이런 열쇠가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또 구체적인 얘기 나오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없고 그리고 네. 삼성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도 지금 업계의 추측이고 회사에서 직접 확인해 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어떤 또 하나의 호재가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2차 전지 주식을 얘기할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너무나 확실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성장주와 2차 전지 성장주를 보는 개념은 다르죠. 예, 같은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Q의 성장. 그러니까 즉 이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마저도 이제 보조금 준다 안 준다 하다가 이제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아니면 자동차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경기를 잡을 수 있을 이럴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계속 해야겠다. 미국도 이제 지금 회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 보조금 상한선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자회견하고 있죠. 네. Q가 확실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커지는 Q의 개연성이 높은 거죠. 거의 뭐 다가올 미래다랄 정도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증설 다 돼 있고 증설 막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뭐 전기차 시대가 안 온다 그러면 다 망하죠. 지금 증설했던 것은 더 큰 타격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벌어질 미래로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밸류를 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그냥 개념이 다른 성장주로 보시면서 지금 뭐 양극재 쪽까지 첫 번째는 바라보셔야 될 게 양극재 쪽에서 뭐 에코프로비엠도 물론 그렇겠지만 LNF, LNF. 네, 나노신 소재 쪽을 계속 아, 두 개로 조정 나올 때마다 사고 모으는 종목들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네. 어차피 실리콘 음극재로 갑니다. 네. 나노신 소재가 커진다는 얘기는 실리콘 음극재가 커지니까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CNT 도전지다라는 쪽의 논리라고 하게 되면 대주전자재료도 갈 텐데 이게 상당히 지금 최근에 보니까 또 이런 거 가지고 공매도 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예. 아마 마찬가지로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첨보랑 비슷하게도 거의
이제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뚜껑이 조금씩 열리면서는 좋아요. 예, 이쪽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이슈는 사실 단기 출렁임을 주지만 산업이 성장해 나가면 충분히 또 소화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 우려는. 나중에 당합니다.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큰 코 다칠 겁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작년부터 워낙 강조를 해주셨고 여전히 탑픽 주식인데 여기에 추가한 것이 이제 대주전자재료까지 함께 보십시오. 탑픽 어떤 거 보고 계시는지 네.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게 비싸다는 말도 많고 그다음에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뭐 합당한가 뭐 그런 뭐 의견도 많은데 일단 그 산업에 대해서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산업에 대해서 일단은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시장이 이 밸류를 어차피 부여를 해주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비움 지금 한 12조 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온 거죠. 올라오기는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단이나 그런 거를 향유를 하고 하는 거고 새로운 진입 같은 경우는 시총을 정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한 10조 원대 구간에서는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 주식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캔디님께서도 여전히 주가 비싼 것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의 의견은 비싼 수준이라기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진 머티리얼스도 사실 2차 전지 관련 주식이죠. 그런데 2차 전지용 동박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M&A 이슈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겠다고 밝혔죠. 드디어 다음 달 1일 예비 입찰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제 진짜 누가 사가게 될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82,000원 기록하면서 11%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다른 일진 그룹주들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일진 홀딩스 1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6,900원. 일진 그룹주들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비롯해서 일진 홀딩스가 가장 좋고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매각이 호재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누가 정말 상하게 될지 여기에 따른 주가의 향방을 세 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최진욱 팀장께서만 세모를 주셨고 이상홍 이사와 김민수 대표께서는 주가 향방에 대해서 오해 시각을 내비치셨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어떤 의견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뭐 롯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수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누가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모를 조금 준 이유인데 2차 전지 소재 일렉포일 지금 주력 매출이 한 6천억 조금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대표가 지금 보유 이거 53.3%의 지분 매각 또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진 자체적으로의 그 모멘텀이나 기술력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의심은 전혀 없지만 우선 이 롯데나 이런 다른 대형 기업사들 중에서 이 인수 부분이 지금 누가 될지에 따라서 좀 주가 향방이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시 또 지금 현 구간에서 계속 치고 올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인수 전 이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뭐 아무도 모르죠. 일진 회사에서도 모를 겁니다. 네. 저희 오인영님께서 역시 일진이 최고다. 나는 빵 셔틀이어서 이러는구나. 일진 주식이 시장에서 일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 두 분께서는 오해 의견을 주셨어요. 그 강력한 세주인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인지 자, 이 상승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솔직히 일진그룹 쪽에서 되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왜 파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왜 파냐면요. 이 좋은 회사를. 지주사 요건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진홀딩스가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지주사에 맞추는 요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 돈은 더 투입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진홀 매터리얼즈를 더 편입해서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겠다 뭐 그런 입장으로 나가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리고 앞으로 또 투자도 계속하면서 끌어가야 되겠죠. 근데 알짜 회사죠 일진그룹에. 너무나 알짜 회사죠. 예, 일진홀딩스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렇군요. 돈 들어온다고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것도 앞으로 변화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살짝 예견을 해드리면 저는 롯데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요? 예, 롯데가 네. 가져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되고요. 왜냐면은 왜죠? 예.
요즘 신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롯데지주가 바이오 쪽도 약간 이제 신동빈 회장님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스텝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인식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걸 팔고도 신사업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인수해서 지금 롯데알루미늄과 관련된 알박 쪽이 있습니다. 이쪽을 합쳐서 소재 쪽으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확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일진 머터리얼즈를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거 보고 근데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합쳐서 또 이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분할. 아, 네. 요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아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3조 원 가까이 돼 있는데 LG화학 입장 쪽에서 3조를 투자해서 이거를 동박을 직접 하는 거보다는 아마 좀 그쪽으로 강화시키는 것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쪽을 더 챙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의는 롯데가 좀 더 크다라는 쪽에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매트리얼스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다음 달 1일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뉴스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주가의 출렁임은 그것도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까? 기대감이 있게 되면 계속 올라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대기업들에 대한 변화 나오게 되면 꾸준히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만약에 인수했다 그러면 주가는 또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예. 기대감 정도로 그리고 특히 지금 매각 금액이 3조인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그래도 1,000억대가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0억대가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쪽에서 PR 30배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 정도 자금 여력이나 이 정도 투자해 보겠다는 쪽은 대기업 쪽이 관심은 높다 중에서 샬롯데 이상입니다. 이거 뭐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롯데그룹주 투자가 아니라 그래도 일진그룹 투자가 더 매력이 있다. 네. 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어요? 5회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 동박 쪽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원재료가 구리거든요. 구리, 물질 구리거든요. 구리다 보니까 이게 그 구리? 예, 구린 거 아니고 네, 구리 가격이 코퍼, 네, 코퍼. 구리 가격이 최근에 구리지 않습니다. 예, 일진이에요. 일진 1등. 몇 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 네. 보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과연 동박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이 계속 뭐 1분기만큼 발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원재료 가격이랑 제품의 가격이 함께 이렇게 가는 가격이 이렇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2개월 시차로 해서 제품에 전부 다 올 전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저희가 그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쪽이 좋았던 것처럼 이 동박 부분도 그러한 측면을 반영을 해서 뭐 시장 대비해서 이제 강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일진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매각 이슈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총액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슈까지 감안하더라도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봐도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그 매각의 주체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주체에 따라서 그다음에 매각 대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뭐 9월 정도 그 기간 이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요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보고 주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앞서 2차 전지까지 모두 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신재생 관련 주식들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효성 첨단 소재를 필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소재, 이걸 향한 수십 년의 집념이 현실화된 이 회사. 포트폴리오에도 효자가 될까요? 이 탄소섬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바 있어요. 오늘 44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께서는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 세모, 최진욱 팀장도 세모, 김민수 대표만 효자가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러면 최진욱 팀장께서 뭘 가장 걱정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이 수급 면에 있어가지고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좀 차질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주가 향방에 있어가지고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이제 아무려면은 지금 뭐 타이어 코드가 수요가 좀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현재 이제 전방 이 친환경차 산업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뭐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3조 이상을 지금 낸 상황이긴 한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또 그렇게 크게 매출을 낸 부분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탄소 섬유 관련해가지고 이쪽도 신사업 포트로 재구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래도 주력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이쪽 친환경차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좀 매출 증가세가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잘 나와줘야 그 다음도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좀 주가에 조금 반영이 조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전통 에너지주인 유가가 떨어지자 SO일 같은 종목들은 떨어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이 좋은데 이게 풍력용이나 태양광용 인곳이 성장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소재도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스토리가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 넘게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안 빠져서 다행이죠, 이 정도는. 네. 예, 김윤수 대표께서만 오후에 의견을 주셔서 어떤 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가 원래 화학 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이거 뭐 스프레드 찾고 수요 그래요. 찾고 공급 증설 찾고 너무 어려운데 예.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는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섬유인데 이쪽을 어디 많이 쓸까요? 탄소 섬유. 그러면 요거 조금 더 확장해서 폴리 장섬유라고 하는 게 예. 이걸 통해서 아라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예. 들어는 봤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게 방탄복입니다. 네, 이거를 많이 쓰이고 그리고 방산 주식이라고 해도 뭐 우겨도 되겠네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방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 그리고 특히 탄소섬유 같은 경우 이번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경량화된 부품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대로의 강도는 그대로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쓰는 게 차량 관련된 부품 쪽 그리고 항공 우주 쪽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UAM 이쪽에 가는 그 기체 쪽의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탄소섬유와 연결돼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개화가 아직 안 된 거죠. 이 좋은 거 다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산, UAM, 핫한 거 다 돼 있죠. 신재생. 근데 주가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쪽의 매출 비중이 저희가 보통 이제 한쪽의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가 뭐 100% 가동 들어갔다. 그리고 계속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전망은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게 시총이 한 3천억짜리 종목이었다. 쭉쭉쭉 갑니다. 근데 이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뭐 전장 쪽이나 아니면은 또 나오고 있는 뭐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이런 쪽이 아직까지 뭐 에어백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 영향을 좀 더 받죠. 근데 성장 동력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쪽에서 이제 이게 확인돼서 뭐 매출 비중이 의미 있는 쪽까지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네. 나오기 시작해서 확대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어나더 생각이 드는데 레벨.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 관심은 갖고 있자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저희 그 시청자분께서도 쩝쩝 박사님 효첨 돈 되는 거 다 해. 진짜 그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성훈 기사님은 왜 세모를 주셨어요? 일단 그 본업이 시장에서 본업을 계속 보는 진짜 것 같습니다. 본업 뭐예요, 네, 본업은? 그 타이어 코드 이쪽이다 예. 보니까 예. 그쪽에 대해서 이제 뭐 화학과 관련된 그 부분 전체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특히 뭐 타이어 코드 이 부분이 수요 회복이나 그게 더디다 보니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세모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 주가 반응이 가장 좋지 않은 게 지금 수소 쪽이거든요. 예,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뚜렷하게 이게 전기차 대비해서 아주 소수로 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뭐 맞아요. 예.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저희가 보통 이 LPG나 아니면은 그 기름 저장할 때 같은 경우는 철로 고정한 탱크를 만들거든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탱크가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야 돼요. 그 물성상으로 탄소 섬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뭐 수소 단계에서 나아가고 그게 한 번 더 부각된다면 주가는 또 달라져 있겠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소 얘기가 나와야 이 종목이 오른다?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종목은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수소 아니고도 앞서 그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UAM도 있고 방산도 있고 근데 굳이 꼭 수소 이슈가 올라가야 굳이 가까운데. 꼭은 아니고요. 네. 이런저런 요소도 네. 있고 뭐 이런 가짜는 것도 얘기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 예. 이사님을 그렇게 예.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금 조금씩 관심 모아 가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성훈 이사께서는 당장은 그럼 적극적인 진입은 좀 지켜보시겠네요. 네, 뭐 본업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고 나머지 이게 그래요. 그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예. 다 좋기는 한데 본업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효상 첨단 소재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은 좀 엇갈렸는데 그 논리가 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자신만의 전략 세워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그 최근에 공구먼도 봤었고,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요즘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엄청 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선제를 필두로 해서 무상증자가 도대체 뭐길래 요즘 왜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호재가 맞는지 단순 테마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봤습니다. 자, 먼저 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 조선선제를 필두로 얼마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 야, 의견 또 엇갈리네요. 김민수 대표께서 가차없이 X, 이성웅 이사와 최진욱 팀장께서는 세모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진욱 팀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지금 예. 무상증자는 뭐 나노스 효과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공구음원도 지금 뭐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솔직히 지금 공구음원 그 주가 범위 밸류도 보게 되면은 그게 조금 저는 불확실성하다고 보여진다. 지금 뭐 기술이나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무상증자 그 이슈 하나로 인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나노스로 이어가지고 지금 공구음원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 지금 무상증자 이야기만 나오면은 뭐 주가가 위로 좀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증 같은 경우는 뭐 유증이랑 좀 다르게 이 주주들한테 이 공짜로 어떻게 보면은 좀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물론 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무증이 뭐 상한가를 뭐 하루 가고 또 그 다음날 20% 이상 급등하고 이 정도까지의 호재성은 아니다 보니까 단순 지금 시장이 악화가 되어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빠진 그런 시장이다 보니 현재 뭐 무상증자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현재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상승을 뭐 이렇게 달갑게 보지 네. 않는다. 아, 조선선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네. 자, 다른 종목군들도 오늘 상한가에 기록하는 종목은 다 이 무상증자 종목인데 이성웅 이사님 네. 별별 기대감을 시장에서 다 봤지만 하다 무상증자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의 재료입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가 그 저희가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그 자본 계정상으로라든지 그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는데 한때 이게 그 뭐 현금이라든지 현금 유보율이 높고 그다음에 뭐 이와 관련해서 그 주식 수가 적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명목상으로 뭐 주식 수의 증대를 위해서 무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주주를 위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 본질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모 아니고 X네요. 네, 근데 뭐 이게 그거를 한번 네.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갖고 자 무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낼 때 그러면 저희가 살펴볼 거는 어떤 뭐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 내가 바라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현금 유보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뭐 무상증자가 다양하게 발생을 할 때 뭐 챙겨봐야 될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모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무상증자 나온 것도 역대급 해프닝이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 주식으로 수익을 거두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은 정말 부럽습니다만 해피정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유, 주식 공부 왜 하는 건지. 네? 그렇죠. 시장은 원래 또 이렇게 비이성이 모아져서 또 광기가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만 X의 의견 주셨어요.
유보율이 높아서 무상증자한다. 뭐 2만 3천 프로인가 2만 몇천 프로라면서요. 삼성전자 유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그 정도 되지 않나요? 3만 4천 프로입니다. 한 현금 보유가 지금 수백억, 수백조. 삼성전자 네. 무상증자 관련주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안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제 유보율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상증자는 잉여금이 발생하죠. 계속 영업을 잘해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으로 확충해서 넘기는 과정입니다. 주가와 펀더멘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본 조정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호재로 이용하는 이런 현상은 제가 뭐 증권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릴 건 아닌데 그런 얘기 네. 해주세요. 네,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세력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네, 이런 맞아요. 스토리를 알면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야 움직이는 대표적인 최근에 얘기된 뭐 노토스부터 나오는 맞아요. 이런 쪽이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기대감 때문에 이걸 맞아간다. 특히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극심한 저평가줍니다. 자산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게 그 피복 용접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꾸준하게 업력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선 쪽이나 아니면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유보율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와 이거 무상증자나 아니면 어떤 주주 가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뭐 환원 정책 얘기를 하던데 회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회사한테 문의해도 뭐 답도 없을 얘기로 생각드는데 시장만 이러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평소에 보면은 거래 2, 3천 주 되던 회사가 지금 이제 10만 주 단위로 거래됐는데 이거 그래서 무상증자하는 이런 테마가 맞아서 지금 쫓아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딱 거래 끊긴다 그러면 나중에 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안 거는 팔리죠. 예. 거래가 안 돼서. 과거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시는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평가는 상당히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틀 동안 60% 올라오면서 시총이나 자산이나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지켜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혹시나 나중에 이제 그런 쪽이 나올 수 있습니다. IPO한 종목이 IPO를 하다 보면은 이제 초과 발행금이 나오죠. 주가가 어떤 공모에서 나왔던 초과 발행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은 더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에 대한 변화를 혹시나 모멘텀을 찾는다. 예.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유행이냐고 물음표를 넣었는데 유행 맞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어려움을 역이용하는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역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우려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람보찰스님께서 조광 ILI도 대표회사가 9,000주 매입을 하고 어제 무상증자를 하고 상한가를 갔는데 냄새가 나는 주식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냄새 있다. 괜찮은데요. 자, 수익 거두고 계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잘 수익 실현해서 나오시길 바라고요. 아닌 분들께서는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주식입니다. 오늘은 제주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CC의 운명은 어떨까요? 제주항공을 필두로 해서 LCC 관련 주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항공업계에서도 M&A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유가가 오르면 유류 할증료 때문에 괜찮은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 본격적인 리오프닝 주식이기도 하고 어쨌든 특히 제주항공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18,100원을 기록한 4.6%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 X, 최진욱 팀장 O, 이성웅 이사 세모 세 분의 의견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최진욱 팀장은 뭐가 호재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우선은 뭐 당연히 뭐 코로나 그 부분을 인해 가지고 뭐 리오프닝 기대감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뭐 하늘길이 또 다시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다만 지금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좀 힘이 많이 좀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어차피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두창까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들 자체적으로 어차피 뭐 추후에 장기전으로 본다면은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갖고 또 엔데믹 이런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충분하게 리오프닝 관련 뭐 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하게 하늘길도 충분하게 많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전에 좀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못 다니던 부분들의 이력이 좀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티켓 판매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현재로서는 이제 제주항공이 장기전으로 볼 때는 충분히 리오프닝 기대감을 좀 예.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호 이사님은 왜 세모입니까? 일단 그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해서 자본 확충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본 잠식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 발행 뭐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해와서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부분을 조달을 통해서 해소를 해놨다 보니까 지금 뭐 자본 잠식 수준은 아닌데요. 이게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를 비추어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또 그 다음 분기에 비춰봤을 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게 분기에 또 자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투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서도 자본 이슈의 발생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예.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거. 그렇다고 하면 왜 세모를 들었냐면 이게 그 저가항공과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노선 같은 경우가 2019년에 그 매출 비중 자체가 그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대형 항공주보다는 그 저가항공주 같은 경우가 일본 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키지로 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직 그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나가려고 하면 한 2-3달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런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 보니 뭐 주가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후에 이제 뭐 일본 노선 같은 경우가 좀 원활하게 활성화된다면 그때 같은 경우 제주항공이라든지 저가항공의 상황을 보고 뭐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예. 결론이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항공주를 볼 때 지금 첫째로 보셔야 될 게 관광 통계입니다. 매월 나오는 관광 통계 보면서 얼만큼 변화가 들어가는지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하는 숫자 아니면 그냥 인천공항 가서 저희가 체크하죠. 몇 명 왔다 갔다 제가 하는. 오늘 오후에 가거든요. 부모님 가서. 드디어 모셔다 드리는 날입니다. 아우,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도 예. 예, 근데 거기서 아예 직접 숫자 변하는 거 확인해야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예, 예. 네. 두 번째로는 탐방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꼭 내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이사님 얘기하셨던 운영자금 관련된 쪽. 이거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지금 그냥 지금까지 이제 막기에만 급급했는데 이제 회사 돌아가기 시작하면 운영자금도 부족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자본 확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인데 저는 그렇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항공주 올라간다. 정유주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동향으로 딱 보면은 유가가 본격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간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 FOMC 회의 나오고 그러면서 다들 유가 하다 보니까 약간 중춤하는 정도. 저는 아직은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다시 저점에 정유주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항공주로 시작한 투자 아이디어가 정유주까지 확산이 돼서 오늘 오히려 빠질 때 유가의 상승을 노리고 정유주를 사자라는 네,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